원스타 원포인트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이 도형의 이동을 보도록 할 거예요. 도형의 이동을 볼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에서 크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야. 첫 번째는 평행이동, 두 번째는 대칭이동.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누구와 평행하게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할 거야. 좌표평면에선 크게 두 가지, X축과 평행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X축과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얘기는 좌우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얘기는 위아래로 이동한다는 거야. 받아들여요? 어려운 내용이니? 아니죠? 그럼 첫 번째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이동을 이야기할 건데, 왜요? 이게 Y축. 네, 이게 Y축이에요. 응. 네, 그럼 이렇게.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X축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같은 방향 이렇게. 네가 말하는 건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죠. 아, 수지. 네. 자, 아무튼 일단 평행이동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평행이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X축과 평행이동하는 경우와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점이 이동할 때. 두 번째, 도형이 이동할 때. 여기서 도형이라는 말은 점이 아닌 직선, 곡선, 원 모두 다 포함해서 점이 아닌 것들이 이동할 때,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깜빡거리는 이유는 이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쯤에 아마 무선으로 싹 교체할 예정입니다만, 네. 이건 드렸어요. 삽이죠. 네. 축구는 사비가 잘하죠. 그래서 알아? 사비 알아? 정치적인 이야기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 크게 두 가지, 점이 평행이동할 때와 도형이 평행이동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나는 점의 평행이동을 상식이라고 불러요. 도형의 평행이동을 비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 자, 좌표평면 위에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자, 2,4라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 2,4라는 점이 어디 가서 찍히게 될까요? 이 점이 어디서 찍힐까? X축을 따라 3만큼이니까 좌우로 몇 칸? 3칸. 여기서 플러스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됩니다. 하나, 둘, 셋. Y축으로 2칸, 위로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뭘까요? 뭘까요?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없지요? 결론. 2,4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 점은 5,6이 되도록 할 겁니다. 5,6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이 평행이동한 양을 그대로 X값에 뭐 해줬어요? 더한 거야. 마찬가지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대. Y축의 방향으로 평행된 이 양을 이 X값에 그대로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이동된 양만큼 그냥 X값, Y값에 더하고 빼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많이 깜빡일 겁니다, 조금. 네, 힘내시고.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1,7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떤 점이 될까? 마이너스 4,10이 되겠죠? 어렵니? 아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안 어렵지? 네.
끝. 이게 점의 평행이동. 그럼 도형의 평행이동은 뭐냐? 내가 왜 비상식이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죠? 0,0. 아래로 블록인 요런 함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받아들이지. 그럼 문제.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원래는 0,0이 꼭지점이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네.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왜 그래? 오른쪽으로 이만큼. 내 걸렸나? 못 걸려? 네, 다시 볼게요.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칸. 됐죠?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밑으로 한 칸 내린 거야. 됐니? 그럼 바뀐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돼?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y는 x제곱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미안합니다.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된 그 그래프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다시 y는 x제곱을 기본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표준형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인 다음 함수의 평행이동된 표준형은 y는 x-2의 완전제곱 빼기 1로 표현을 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기본형을 x축과 y축으로 다음과 같이 이동하면 요 x 대신에 누구 대입해? x 빼기 2를 대입해. 됐나요? 그 다음 요 y 대신에 누구 대입해? y 플러스 1을 대입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뭔 소리예요? 자, y 대신 y 플러스 1을 대입한 다음 그 플러스 1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을 거라고. 여기는 부호 반대로 읽고 여기는 지부호 그대로 읽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 이유는 얘는 넘어가서 다시 자기 부호를 찾은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형의 이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p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y 대신 y-q를 대입해서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도형의 평행이동을 정리한 그 문장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지? y는 2x 네, y는 2x를 한번 그려볼게요. 몇 차? 1차. y는 2x 몇 차? 1차. 기울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1차 직선이야. 자, 잘 봐. 내가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볼게. 그럼 x 대신 누구 대입해? x-2. y 대신 누구 대입해? y-1을 대입한다고. 그럼 y-1은 2x-2라고 쓸 수 있겠지요? 하나 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y는 2x 빼기 2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문제 보세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누굽니까? 2이고 꼭 누구를 지나죠?
2,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지. 그럼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 직선을 볼게요. y는 2x. x에 0 넣으면 y 몇이야? 0이네. 얘는 무조건 누구 지나? 0,0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야.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오른쪽으로 2칸. 됐죠? 다시. 여기 점 찍고 시작할게. 다시.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1칸. 그럼 원래 지나던 0,0이 어디로 바뀌어? 2,1이라는 점으로 바뀌겠지. 하나 더. 이 직선을 평행 이동했으니 기울어진 정도가 변할까? 변하진 않는다고. 결론은 기울기가 2이면서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야. 됐나요?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프식들, 2차 함수식, 그 다음 1차 직선의 식 모두 다 다음과 같은 원리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엔 원으로 예를 들어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무슨 원이에요? 원점. 무슨 원이에요? 원점이 중심이고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몇인? 2점. 반지름이 몇인? 2인 원이 되지요. 여기까지 받아들입니까? 그럼 내가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도 이만큼 평행 이동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니?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원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이 원을 내가 x축을 따라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됐죠? 위쪽으로 몇 칸? 2칸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누가 될까요? 2,2로 바뀌겠지? 그럼 중심이 2,2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4가 되겠습니다. 결론, x 대신 누구 넣었어? x 빼기 2. y 대신 누구 넣었어요? y 빼기 2를 대입했구나. 됐지? 그래서 점의 이동은 이동된 양만큼을 그냥 xy에 바로 더하거나 빼주시면 되지만 도형의 이동에서는 식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x 대신 x 빼기 p를 y 대신 y 빼기 q를 대입해서 비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만 우리가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에 우리는 바로 문제를 봅니다. 필수 유형 1번. 자, 1번 문제 보시면 평행 이동 x, y가 뭐가 됐냐면 x 빼기 3, y 플러스 2가 됐대요. 다음과 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 이 점이 요 점으로 옮겨졌대. 자, x, y 점좌표를 표현해 줬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점의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자, 원래는 x였는데 여기 뭐가 들어왔어? x에다 마3을 붙여줬죠? 무슨 뜻? x축으로 마3만큼 이동했다. 됐나요? 원래 y였는데 여기 y에 2를 더해줬지?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뜻이네. 있는 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 마이너스 1, x축의 방향으로 마3만큼 이동하니까 뭐가 될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b는 마4. 요렇게.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a를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1에 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가 마사고 b도 마사가 되겠네요. 라는 거. 요런 표현이에요. 표현을 익히시라는 겁니다. 2번. 선생님 괜찮니? 졸립니? 아, 그치. 자, 2번 볼게. 바로 봐봐. 마3,1이라는 점을 2,마일로 옮긴데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야?
5만큼 옮긴 거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야?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 마일, 마3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 보래. 뭐가 될까? 4, 마이너스 5. 끝. 됐나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괜찮니? 괜찮아?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평행 이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 자, x, y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한대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다음 직선이 요 직선으로 옮겨진대. 이번엔 뭐야? 점의 이동이 아니고 도형의 이동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반대 부호로 생각을 해야 돼. 비상식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럼 2x 빼기 my 플러스 4 빼기 m은 0이라는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이동했다는 이야기는 x 대신 누구 대입해? x 빼기 3을 대입하고 y 대신 누구 대입해? y 빼기 n을 대입하시라는 겁니다. 비상식. 됐나요? 그래서 결론 2x-3 빼기 m y-n 플러스 4 빼기 m은 0. 자, 요거 전개해 주시면 2x 마이너스 my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6이죠? 빼기 6이죠? 플러스 mn이죠? 플러스 4 있고요. 마이너스 m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x, y 상수순으로 정리해 놨어요. 이게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 x 앞에 2 동일하네. 그럼 y 앞에 누가 있어? 마3 있으면 되겠죠? m 값 몇이에요? 3. 됐지? 둘 다 마이너스니까 m은 3. 자, m이 3입니다. 그럼 여기다 좀 정리해 볼게요. 얘네 둘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고요. m이 3인 거 아니까 여기다 계산하시면 뭐야? 플러스 3n 마이너스 3인가 봐. 다시 정리할게. 마이너스 5 플러스 3n이 되겠죠? 얘가 누구야? 1이네요. 상수.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3n이 1. 3n은 6. n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값과 n값을 지금처럼 차근차근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겠다 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네,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방정식 f라는 함수에 x, y를 대입했대. 이번엔 뭐로 나왔어? 식으로 나와 있지. f라는 어떤 함수 연산에 x, y를 대입했다는 거야. 그럼 얘를 보면서 이건 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을 거라고. 점이 아니니 도형의 이동, 비상식으로 접근합시다. 됐어요? 앞에 f가 있어, 함수야. 그럼 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식으로 이동한다. 자, 얘를 나타내는 도형을 방정식 얘가 나타내는 도형으로 옮겼대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요 x 대신에 누가 들어왔어? x-5가 왔죠? x 플러스 5가 왔죠?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 y 대신에 누가 왔어? y 빼기 1이 왔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1만큼 이동했다 라고 보셔야 된다고. 다시 말해요. 선생님 왜 플러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f라는 어떤 함수식을 표현했죠? 점이야?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이에요? 아니야. 얘는 점이 아니니까 어떻게 비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돼. x 대신 x 더하기 5가 왔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y 대신 y 빼기 1이 왔네.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만 하시면 밑에 있는 문제. 다음 원이 이 원으로 옮겨졌죠. 자, 이 원의 중심은요. A, 3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그 결과는 중심의 좌표, 중심은 점이죠. A 빼기 5,4가 될 거고요. 반지름은 똑같이 그냥 4일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다시 중심이라는 이 점이 X축과 Y축으로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했으니까 점의 평행이동이네 이동된 양만큼을 더하거나 빼주시면 된다고. 그게 새로 바뀐 중심이고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라고 보시면 돼. 결론. 요 원의 방정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x-3의 완전 제곱 y-4의 플러스 3이요. 완전 제곱은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6, 더하면 25가 생겼어. 빼기 25, 넘어가서 플러스 25, 결론 25 마이너스 b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 친구의 중심은 마3,4가 되고 반지름은 루트 25 빼기 b가 되겠죠.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떤 애야? 같은 애야. 해서 결론 a 빼기 5가 마3이 오면 되겠네요. a에 누구 넣으면 될까? 플러스 2를 넣으면 되겠죠. a는 플러스 2. 반지름이 4니까 요 안에 루트 안에 16이 와야 되겠네요. b에는 9가 오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a 값과 b 값을 각각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칭이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칭이동을 이야기할 때는 평행이동하고의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좀 달랐어. 대칭이동은 도형, 점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되는 경우,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하는 경우,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하는 경우,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하는 경우,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하는 경우를 볼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임의의 점의 대칭, 임의의 직선의 대칭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포멀한 방법으로는 딱 요 5가지가 나올 거야. 점과 도형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예를 들어 좌표평면에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좌표를 3,2라고 해볼게. 자, 3,2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힘들어. 자, 이 3,2라는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할게. 그럼 어디 갈까, 이 점? 평평, 여기로 가겠죠? 됐어? 3,2라는 이 점을 X축 대칭 이동할게. 어떻게 돼요? 평평, 여기로 오겠지? 여기서 대칭 이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핀 거야. 데칼코마니 하듯이. 그래서 이 점이 어디 가서 찍힐까? 평평, 여기서 찍힐 거야. 그럼 좌표는 뭘까요? 3, 마이너스 2죠. 3, 마이너스 2지. 맞아? 그럼 X축 대칭 이동했더니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니? Y의 부호가 바뀌었어. 이거는 고1 버전. 바뀐 부호를 말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들 버전. 그럼 하나 더.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했어. 누구의 부호가 안 바뀌었니? X의 부호가 안 바뀌었어. 이거는 이과생들 버전. 여러분들은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나는 고1 버전으로 얘기할 겁니다. 다시
X축 대칭 이동했더니 누구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 Y 부호가 바뀌죠. 체인지예요. 요렇게. 두 번째, 다시 3,2라는 점을 Y축에 대칭 이동할게. 어떻게 될까? 뿅뿅 마 3,2가 되죠. Y축 대칭 이동했더니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이 점의 X 부호가 바뀌어. 맞나요? 하나 더, 3,2라는 이 점을 요 점,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평평 요로 오겠지? 누굴까? X 여기까지만 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언제 쉬어요? 안 쉬어요? 자, 이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 원점의 대칭 이동 뿅뿅 이 점의 좌표는 뭘까요? 마3, 마이너스 2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요. 됐나요? 하나 더 3,2라는 이 점을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뿅뿅 이 점의 좌표는 뭘까요? 2,3이 됩니다. X와 Y의 위치를 바꿉니다. 어떻게 옮겼는데요? 저 빨간 선의 대칭 이동. 위치가 싹.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나오게 되는 원리는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 이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은 어디로 가느냐? 뿅뿅 X, Y의 위치와 부호를 모두 다 바꾼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 2, 3, 4, 5번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대칭 이동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그럼 하나 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내용. 선생님,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왜 XY의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잠깐 쉬다가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번엔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 3,1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3,1이라는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하면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 핀다는 거야. 그럼 저 점이 어디 가서 찍힐까? 대충 여러분들 한 이쯤 가서 찍히겠는데요?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찍혔다라고 보고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 그래서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접었다 폈죠. 그럼 이 파란색 점과 검은색 점을 연결했을 때 이 둘은 서로 2등분 됐을 거야. 빨간 선을 기준으로. 됐나요? 하나 더. 빨간 선과 파란 선은 서로 수직일 겁니다. 여기까지 됨? 접었다 폈으니까. 돼요? 둘이 연결하면 수직일 거고 2등분이 됐을 거야. 그럼 수직과 2등분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랑 뭐 갖고 얘기한다고? 수직이랑 2등분. 임의의 직선의 대칭 이동에도 똑같아. 수직과 2등분 요 두 개 갖고 얘기할 거야. 자, 봅니다. 요 점 보이실까요? 요 점. 이 점은 파란 점과 검은 점의 중점이 되지요. 1대1 내분점이 되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x끼리 더한 값 2분의 y끼리 더한 값이 될 거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중요한 건 이 점이 누구 위에 있어? y는 x 직선 위에 있어. 그럼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해서 관계식 첫 번째 2분의 a 플러스 3이 2분의 b 플러스 1이랑 같은 거고 양변에 2를 곱하면 a 플러스 3이 b 플러스 1이랑도 같은 거야. 이게 첫 번째 식. 2등분했다 해서 나온 식이야. 그럼 두 번째 수직이다를 이용해 볼 겁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면 뭐가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첫 번째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1. 그럼 얘 기울기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얘가 3,1이죠. x끼리 뺀값 뭐야? 손으로 눌러서요.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 얘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럼 양변에 a 빼기 3을 곱해주면 두 번째 식 b 빼기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랑 같아. 됐나요? 문자가 두 개 있고 관계식이 두 개 있으니 우리가 a와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자, 식 정리합니다. 얘 넘어가고 얘는 넘어가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2고요.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4가 되겠죠? 자, 둘이 더하면 2a는 2, a는 1이 되네요. a가 1이면 b는 3이 되겠죠? a, b 누구예요? 1, 3. 어머, x, y 바꿔 쓰면 되는 거였네. 됐나요? 이렇게 증명이 되고 이 증명 과정을 이용해서 임의의 직선과 대칭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도 하도록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이번에 4번이에요. 조용. 조용. 자, 예제 문제 4번입니다. 자, 점 P가 있어. 마이너스 9,6이라는 이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이 Q고요. 원점에 대칭 이동한 점이 R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X축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Q좌표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XY 부호가 다 바뀌죠. 9, 마이너스 6이 R좌표가 됩니다. 그럼 P좌표가 누군지 문제에서 줬으니 이 세 개를 갖고 이야기하라는 건데 1번 보세요. 무게중심 좌표 구하래요. 뭐 하면 돼? 다 더해서 3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끼리 세 개를 다 더한 다음 3 나누면 마이너스 3. Y좌표 다 더해서 3 나누면 마이너스 2. 이게 1번 무게중심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네요.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각 점들이 어떻게 찍히는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자. 자, XY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9,6을 요쯤 얘를 P라고 할게. X축에 대칭 이동하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게 Q점. 대문자죠? Q점.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합니다. 여기 있겠죠? 9,6. 이게 R점이 되고요. 얘네들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네요. 됐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요. 여기가 9고 여기도 9니까 18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6이고 6이니까 12가 되겠네. 결론 18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때려주시면 답이 되겠죠? 108입니다. 요렇게 넘어갈게요.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X보를 바꿔서 쓰세요. Y는 X보 바꾸면 마이너스 KX 플러스 1. 됐죠? X의 보호만 바꿔서 쓰시면 돼. 이게 뭐야? Y축 대칭 이동한 거야. 대칭 이동을 했더니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무슨 뜻이냐? 원이 있는데 어딜 지난다고요? 중심을 지난다는 거죠. 원의 중심을 딱 지나는 직선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돼? 2등분 되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달라지겠지요. 이렇게
됐죠? 넓이가 이등분 된 거야. 뭐 지나면? 원의 중심 지나면. 그럼 원의 중심 좌표는 표준형 이용해서 바로 얘기합니다. 3,-2가 되죠. 결론, 이 직선이 3,-2를 지나는 거야. x에 3, y에 -2를 넣어주면요. -3k 플러스 1이고요. 넘어가서 k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1인데요.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 유형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자, 6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P가 X축 위를 움직일 때 AP와 BP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적이 있는 문제예요. 참고로. 자, 평면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요. X축, 그리고 Y축을 그렸고요. A점은 0,1, 여기가 A점. 그 다음 6,3, 6,3, 요쯤이 B점이라고 볼게. 자, 그 다음 P라는 점이 X축 위를 움직인대요. 그럼 요 X축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문제에서 말한 건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 더한 값의 최소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지요. 맞나요? 이거 어떻게 풀어?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6,3이네요. 이 점에서 원래 있던 A점까지 일직선을 쫙 그어주시면 이 길이가 뭐가 된다? 문제에서 말한 AP, BP 합의 최소가 된다. 결론 0,1하고 6,3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결론 루트 52가 되겠네요. 얘 정리하면 2루트 13이 되겠지요. 최대값은 P점이 이런 데 찍히면 겁나게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P점이 저 멀리 떨어질수록 더 커지거든. 그래서 최소만 물어본다는 거. 자, 그러면 예제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7번으로 갑니다. 네, 몇 문제 안 됐는데 다 나가지 뭐. 7, 8, 9, 10 4개 남았죠? 네. 자, 보세요. 예제 문제 7번입니다. 점 1,A를 직선에 대칭 이동했더니, 자, 문제에 1,A라는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죠? 그럼 어느 점에 가서 찍힐까? XY 바꾸면 되죠? A,1이네요. 얘가 다음 점과 같다는 얘기죠? 결론 A는 -3, B는 1이 되겠습니다. 됐죠? Y는 X에 대칭 이동해 XY 바꿔서 써. 그 다음 두 번째 3,7이라는 점을 7,3이라는 점으로 옮기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의해 여기까지 XY가 바뀌었죠? XY의 위치가 바뀌었지? 그 얘기는 어떤 대칭 이동?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거네. 그 직선 대칭 이동에 의해 다음 직선이 옮겨지는 직선 방정식. 그럼 뭐 해주면 돼? 얘도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Y 더하기 4X 빼기 5는 0이 되겠습니다. 끝. 이게 답인 거예요. X, Y 위치를 똑같이 바꿔주시면 돼. 점을 이동했을 때와 직선을 이동했을 때, 도형을 이동했을 때 대칭 이동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A,2라는 이 점을 2,-1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요 점이 되었대. 자,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여기에 A,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2,-1이라는 이 점에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그러면 여기 와서 찍히겠지? 이 점이 7,B라고. 끝. 됐어요? 어떠한 이 점에 대칭 이동시켰대요. 그 얘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짠짠 짠짠.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겠구나. 그럼 이 둘의 중점이 누가 된다? 얘가 되겠구나. 됐어요? 둘의 1대1 내분점. 결론. x끼리 더한 다음 2로 나눈 값이 중점의 x좌표 2고요. y끼리 더한 다음 2로 나눈 값이 중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결론 a는요. 마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지요. 자, 유형 문제 9번으로 갑니다. 네,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자, 3,4라는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3,4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할 거야. 이 점이 어디로 갈까? 요쯤으로 가겠죠? 이때 특징, 파란 선과 검은 선은 수직이고 파란 선을 2등분 해줄 겁니다.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하면 이 두 점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네요. 됐지? 그리고 이 파란 선과 검은 선 둘이 수직으로 만나니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y는 x 대칭 이동에 대한 증명법을 똑같이 쓸 거예요. 결론. 두 점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4. 이 중점이 누구 위에? 직선 위에 있어. 대입하면 성립해. y자리에 2분의 b 플러스 4를 넣을 거고요. x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게 첫 번째 관계식.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식. 파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a 빼기 3분의 b 빼기 4 하고 다음 검은색 직선의 기울기 2분의 1을 곱하면 수직이니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요 두 개를 계속 쓴다는 겁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서 y는 x 대칭 이동 증명할 때 썼던 내용을 꼭 다시 보셔야 돼요. 그때도 똑같이 이 방법을 갖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동영상. 올리죠? 응. 동영상. 그럼 다시 얘기해줘? 아, 아니. 네. 결론 두 관계식을 정리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하면 그게 점의 좌표지요. 민정이 괜찮니? 꽉 잡으세요. 자, 여기 좀 정리할게요. 요식 정리할 겁니다. 자, 분모가 4가 보이니까 4를 다 곱해서 2b 플러스 8은 a 플러스 3 빼기 24를 곱했어요. 분수 없애려고요. 분수 있으면 계산 못 하잖아요. 이거 보면 되잖아요. 저기 4 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3. 저기 4죠? 4분의 a 플러스 3이죠? 그래서 4 곱한 겁니다. 네. 자, b 넘어가서 a 빼기 2b는 자, 여기 마이너스 16이죠? 만 17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17이니까 몇이 돼? 25가 될 거야. 관계식 하나. 그 다음 여기 있는 분모들을 이쪽으로 곱해 줄게요. b 빼기 4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얘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서 쓸게. 이거 왜 계속 직선이 생기지? 쓸게요. 2a 플러스 b는 자, 요걸로 넘어가면 몇이야? 10이 되겠죠? 요렇게. 그럼 이 두 관계식을 연립해주면 답이 보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한 다음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밑에 있는 식에 2 곱한 다음 둘이 더해주면 5a는 뭐야? 45네요. 45가 되고요.
A는 9가 되겠습니다. 자, A가 9니까요. B는요. 마이너스 8이 되겠지요. 해서 점좌표는요. 9,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연산하는 과정에서 연립하는 내용들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이에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 방정식 F로 나와 있습니다. 점이 아니고 도형이라는 거죠. fx, y는 0이라는 어떠한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다음이 나타내는 도형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x에서 x로 변함이 없네. 근데 여기 보면 y에서 뭐로 바뀌었어? 1-y로 바뀌었지. 그럼 일단 y, 여긴 마이너스 y, 부호가 바뀌었네요. y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걸까? x축 대칭 이동을 먼저 했네요. 그러면 fx, y는 0이라는 애를 x축 대칭 이동 해주면 fx, y는 0으로 바뀔 거예요. 문제는 마이너스 y가 아니고 누굴 썼어? 1-y를 썼지요. 그럼 요 y 대신에 누구를 대입한 걸까? y 대신 y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y 대신 y-1 대입해주면 fx 마이너스 y 빼기 1 요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 식 계산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 문제에서 말한 도형의 식이 완성되겠네요. 자, 해석해 볼게요. x축 대칭 이동해줬고 y 대신 y 빼기 1을 대입했대. 그 얘기는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1만큼 이동했다. 됐죠? y 대신 y 빼기 1 대입해서 비상식으로 갑니다. y축으로 1만큼 이동. 그래서 결론. 그러면 y 플러스 1을 대입하죠. p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p를 대입. 그래서 결론은 다음 이 그림을 x축에 대칭 이동을 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대칭 이동된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하세요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파란 그래프처럼 그려진 게 답이겠네요.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들 하셨어요.